가을이 점점 깊어가면서 세상이 온통 고운 빛깔로 물들었다가 결국에는 하나 둘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꾸만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집니다. 이번 가을엔 꼭 기차 여행하다가 어느 낯선 간이역에 내려 문득 발길이 머무는 곳에서 고독을 즐겨보아야겠습니다. 인디언들은 달력을 만들 때 풍경의 변화나 마음의 움직임을 주제로 그 달의 명칭을 정했다고 합니다. 10월을 샤이엔족은 시냇물이 얼어붙는 달, 키오와족은 추워서 견딜 수 없는 달, 주니족은 큰 바람의 달, 풍카족은 양식을 갈무리하는 달, 수족은 잎이 떨어지는 달이라고 했는데 수족의 잎이 떨어지는 달이 제일 공감이 가네요. 안녕하세요. 김포 북토듬을 진행하고 있는 이진숙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포시 늘봄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본 방송은 신앙송과 함께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 가을에 그리운 어머니에 대한 시 한 편 감상하겠습니다. 어머니께 드리는 가을 편지. 이채. 한 해의 삶이 익어갈 무렵이면 가을 하늘빛 어머니, 당신의 마음이 구름처럼 흘러갑니다. 알뜰히 가꾼 삶의 나무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따서 어머니, 당신께 드리고 싶습니다. 꽃길을 걸을 때면 향기가 되고 싶었고, 숲길을 걸을 때면 나무가 되고 싶었던 봄, 여름이 지나고 수채화 같은 들길을 걸어 어머니, 당신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 홀로 익은 듯해도 제 뜰에는 당신의 눈물이 일렁이고 홀로 이룬 듯해도 제 삶에는 당신의 가슴이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당신은 왜 꽃과 열매는 다 내어주시고 여름처럼 겨울처럼 살아가십니까? 가을이 오면 왜 낙엽 먼저 쓸어 안으십니까? 무엇보다 어머니, 당신은 왜 아침뿐 아니라 한밤중에도 저를 흔들어 깨우십니까? 시인은 이 가을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따서 어머니께 드리고 싶고 수채화 같은 들길을 걸어 어머니 곁으로 가고 싶다고 했네요.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더 줄 것이 없는지 찾으시던 어머니. 먼 길 떠나셨지만 늘 지켜보시며 일깨워 주시는 어머니.
오늘은 고운 낙엽 하나 주어 사랑한다는 말 적어 달님께 전해달라고 해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정재찬님의 우리가 인생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읽고 한 편의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재찬님은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및 동대학원 국어국문학과와 국어교육과를 졸업했습니다. 다양한 방송과 매체 활동을 통해 대중들에게 시심의 씨앗을 뿌리는 데 애써왔고요. 시의 힘과 아름다움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공감과 소통, 치유가 이루어지길 꿈꾸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바로 그 길목, 그 관문들에 관한 작은 생각들을 모은 것입니다. 시는 유리창과 같아서 닫힌 문으로는 볼 수 없던 바깥의 풍경들을 보게 해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리창은 소통의 통로이자 단절의 벽이기도 하다고 작가는 말합니다. 문을 열고 거리로 나서 바람의 숨결을 직접 느끼는 것이 시인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모쪼록 그간 잊고 지낸 혹은 새로운 다짐을 불러일으키는 삶의 언어와 인생시를 만나 인생의 문을 활짝 열고 멋지게 활보하기 바라면서 시 강의를 책 속에서 만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모두 7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5장의 열애에서 당신을 생각하는 분량만큼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오늘은 소개하겠고요. 여러분께 공유하고 싶은 시 강의가 여러 편이라 다음에 기회 봐서 또 하겠습니다. 사랑론 허영만. 사랑이란 생각의 분량이다. 출렁이 돼 넘치지 않는 생각의 바다. 눈부신 생각의 산맥. 슬플 땐 한없이 깊어지는 생각의 우물. 행복할 땐 꽃잎처럼 전율하는 생각의 나무. 사랑이란 비어있는 영혼을 채우는 것이다. 오늘도 저물녘 창가에 앉아 새 별을 기다리는 사람아. 새 별이 반짝이면 조용히 꿈꾸는 사람아. 우리말 역사에서 사랑하다와 생각하다가 원래 한 뜻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사랑이란 우리말의 어원은 확정된 바가 없는데 생각하여 헤아리다 라는 뜻의 사량에서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으니 아마도 이 시인은 내친김에 사량을 생각의 분량으로 풀어본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런 걸 모르더라도 사랑이란 생각의 분량이다 라는 말을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을 겁니다. 말 그대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만큼 그를 생각한다는 것일 테니까요. 많이 사랑한다는 건 많이 생각한다는 것이고 많이 생각한다는 건 그만큼 그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될 테지요. 오랜 세월 끊임없이 늘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분명 사랑입니다. 내 장미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꽃을 위해 기울인 시간 때문이야 라는 어린 왕자에 나오는 여우의 말이 바로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사랑하다는 생각하다와 같은 동사입니다. 순간의 어떤 열정, 눈 멀고 귀가 먼 어떤 상태적인 형용사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열렬히 생각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바다와 같이 넓더라도 출렁이 돼 넘쳐서는 안 됩니다. 절제와 충만이 함께하는 생각의 바다여야 합니다. 또한 때로는 눈부신 산맥과도 같고 그러다 슬플 때는 우물처럼 한없이 깊어지기도 하고 행복의 절정을 맛볼 때는 바르르 떠는 꽃잎처럼 전율도 해보는 것이 사랑이지요. 요컨대
그대 생각으로 내 영혼을 채우는 것이 사랑이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빈 영혼을 무엇으로 채운답니까? 마음을 비웠다라는 말을 저는 잘 안 믿는 편입니다. 마음이 잘 비워지질 않더라고요. 마음은, 영혼은 채우는 겁니다. 채우는데 뭘로 채울까가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선한 것, 얼마나 귀한 것, 얼마나 사랑스러운 것으로 채울까? 그런 것들로 채워진 삶은 행복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얘기합니다. 사랑이란 비어있는 영혼을 그대 생각으로 그대와 함께한 생각의 바다와 산맥과 우물과 나무로 채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물녘 창가에 앉아 반짝이는 새 별을 보며 조용히 꿈꾸는 그대 생각으로 내 비어있는 영혼을 채우노니 아, 사랑은 정말 아름다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책임인 것입니다. 오랜 시간 생각하고 함께 해온 그 사람을 책임지고 그 사람에게는 나를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란 말입니다. 부당한 억압이나 고통스러운 책무가 아니라 아름다운 의무이자 권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적인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관계니까요. 자유롭고 아름다운 구속이니까요. 오랜 시간 서로 길들이고 인내하고 생각하며 책임져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대로 인해 그대를 위해 내 스스로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게 하는 거니까요. 마침 신형철 평론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로 하여금 좀 더 나은 인간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훌륭한 시를 읽을 때 우리는 바로 그런 기분이 된다. 훌륭한 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처럼 나로 하여금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든다는군요. 물론 그걸 아는 분들은 대개 이미 꽤 훌륭한 사람들이죠.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 시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을 길들여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게끔 시가 만들어질 겁니다. 시가 얼마나 여우인데요. 오늘은 얼어붙은 시대를 치유하는 정재찬 교수의 시 강의 책 우리가 인생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읽고 그중 사랑이라는 주제의 시 강의 한 편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삶의 과제 때문에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시를 만나면 위로가 되어주고 때로 인생의 해답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시는 생각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삶 그 자체로 우리에게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 중에 어느 하나 정해진 답은 없겠지만 삶의 언어를 담은 시 한 편이 우리네 인생을 바꿀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작가는 시로 인생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시 읽는 기쁨과 인생의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슬쩍 미소를 짓다가 때론 마음을 스스로 다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소개한 시 강의 한 편을 통해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포 북도둠의 이진숙이었습니다. 곧 여기저기에서 나뭇잎들이 서로 곱게 물드느라 분주할 텐데요. 우리 마음에는 사랑으로 곱게 물들면 좋겠습니다. 이 가을
사랑으로 물든 제 마음 한 입 바람에 실어 여러분께 보내드릴게요. 다시 찾아뵐 때까지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라며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